지금 시작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조차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캄캄한 어둠이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시각이었지요. 하지만 임금이 머무는 편전만큼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채 질펀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니 백성들이 잠든 고요한 도성 안에서 오직 그곳만이 딴 세상 같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존, 젊은 왕 이사는 비스듬히 옥좌에 기대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골룡포 자락 사이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그 모습이 영락없는 한량이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습니다. 어허, 술맛이 왜 이리 밍밍하단 말이냐? 도대체 수라간 상궁들은 무엇을 하는 게야? 더 독하고 더 향기로운 술을 대령하라 이르라. 이산이 빈잔을 내던지며 호통을 치자 주위에 도열해 있던 신료들이 겉으로는 황송한 척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서린 것은 왕을 향한 경외심이 아닌 비웃음과 조소였지요. 그 중에서도 좌의정 조관웅의 눈빛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그는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옆에 선 이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쯧쯧 보십시오. 선대왕께서 일궈놓은 태평성대가 저 철없는 아이의 손에서 무너지는 꼴이라니. 나란 일은 뒷전이고 밤마다 저리 주색 잡기에만 빠져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하지 않습니까? 조관웅의 말에 호조 판서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허나 오히려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지저대기만 할 뿐 무는 법을 모르니 조정의 대소사는 모두 대감의 뜻대로 흘러갈 테니까요. 두 늙은 구렁이가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를 이산이 듣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더욱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며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뒤편 차갑게 가라앉은 이성의 빛을 감춘 채 말입니다. 그가 바보 천치 흉내를 내며 이 치욕스러운 밤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관웅 일파가 방심하여 스스로의 꼬리를 드러낼 그 순간을 위해 왕은 스스로 광대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전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소란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놈, 내년이 감히 어디라고 기웃거리느냐. 거친 고함과 함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내금 위장 한명수가 파리하게 질린 궁녀 하나를 거칠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궁녀의 가녀린 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녀의 품에서 붉은색 비단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대전 친박 나인 서은이었습니다. 서은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수의 육중한 군화발이 그 가녀린 손을 짓밟아 버렸지요. 아, 전하! 이 계집이 감히 어명을 어기고 금서고 근처를 서성이다 발각되었습니다. 품에 숨긴 것을 보니 필시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잠입한 첩자가 분명하옵니다.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여 주리를 틀고 배후를 캐물어야 하옵니다. 한명수의 서슬 퍼런 보고에 연회장에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조관웅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에 엎드린 서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호, 저 아이는 홍문관 대제학의 여식과 닮지 않았던가. 멸문지화를 당할 때 관비로 끌려갔다 들었는데 어찌 궁에 들어와 있단 말인가. 조관웅의 눈에 의심의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서은 역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증좌, 조관웅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금서고에 접근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고문을 당하다 죽게 될 운명, 그녀는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옥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난 이산이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술기운에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확하게 서은의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산은 한명수를 제치고 바닥에 엎드린 서은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턱을 쥘부채 끝으로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첩자라? 첩자라 하기엔 그 눈망울이 너무나 맑고 애처롭지 않으냐. 이산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부드러움을 넘어 끈적한 욕망이 서린 듯한 말투였지요. 그는 한명수가 밟고 있던 서은의 손을 자신의 골룡포 소매로 덮어주며 짐짓 화가 난 듯 내금위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어허, 내금위장은 참으로 무심도하구나. 여인의 살결은 비단보다 더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일렀거늘. 이리 고운 아이에게 쇠뭉치 같은 발을 올리다니 내 놈이 내 흥을 다 깨버리는구나. 한명수는 왕의 엉뚱한 반응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오나 전하, 이녀는 거동이 수상한 자유입니다만. 시끄럽다. 내 눈에는 수상한 것이 아니라 밤이슬을 맞아 떨고 있는 한 송이 꽃으로 보일 뿐이다. 이산은 서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 속에서 그는 절박한 살려달라는 외침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해냈습니다. 어릴 적 서연 때 멀리서 훔쳐보았던 총명하게 빛나던 스승의 딸. 그 아이가 어찌하여 이런 험한 꼴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산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내의 욕망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말입니다. 이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좌의정은 들으라. 오늘 밤 연회는 이것으로 파하겠다. 내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나만의 은밀한 즐거움을 누려야겠구나. 조관웅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체도 모르는 죄인을 침전에 들이시겠다니요.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법도? 내가 곧 이 나라의 법도가 아니더냐. 내 오늘 밤 이 아이의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단 차가운 옥사가 아니라 따뜻한 내 이부자리 위에서 말이다. 이사는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관웅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멍하니 굳어있는 서은의 손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칠게 잡는 듯 보였으나 맞닿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악력은 놀라울 만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나를 믿으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가자꾸나. 내 너에게 아주 특별한 벌을 내릴 터이니. 이사는 서은을 품에 안다시피 하여 내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은은 얼떨결에 왕의 이끌림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살 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조관웅의 싸늘한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왕의 남봉꾼 행세에 혀를 차는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쾅 하고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누구의 방해도 없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왕과 죄인, 아니 사내와 여인으로서의 첫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리자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회장의 소란스러움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이곳 침전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지요. 서은은 문가에 등을 기대고 선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이 나라의 지존이었으나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포식자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사는 문을 등지고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조관웅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술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밖에서 엿듣던 그림자들이 화들짝 놀라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사는 짐짓혀 꼬인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쥐새끼처럼 문 밖에서 기웃거려. 당장 물러가라. 내 오늘 밤 이 아이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니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렸다간 내 금위장에 목을 칠 것이다. 왕의 호통에 창호지 위의 그림자들이 황급히 사라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서은은 다가오는 왕을 보며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능욕을 당하겠구나 싶어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지요. 그런데 등 뒤에 닿은 문짝 말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틀거리던 이산의 발걸음이 돌연 반듯해지더니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서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겁탈하는 대신 흐트러진 그녀의 저고리 고름을 조심스러운 손길로 매만져 주었습니다. 놀라게 하여 미안하구나. 다치지 않았느냐? 서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색에 빠져 허우적대던 남봉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침착하며 깊은 위로가 담긴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은이 멍하니 눈을 뜨자 이사는 검지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만히 대며 쉿하고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아니 된다. 아직 늙은 여우의 귀가 도처에 열려 있으니. 이사는 서은의 손목을 잡고 방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병풍 뒤로 이끌었습니다. 서은은 얼떨결에 그를 따라갔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날 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저를 욕보이시려거든 차라리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왕의 놀이개가 되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사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의자에 서은을 앉히고 자신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어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지존이 무릎을 꿇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죽는 것은 쉽다. 허나 살아남아 치욕을 씻는 것은 어려운 법이지. 나는 내가 쉬운 길을 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사는 품속에서 서은이 떨어뜨렸던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내 아비 홍문관 대제학이 남긴 마지막 유산 말이다. 서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어찌 가지고 계십니까? 나 또한 찾고 있었으니까. 5년 전 그 충직했던 신하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던 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이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비단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떨고 있는 서은의 손을 감싸 쥐는 악력에는 단단한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범하러 데려온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러 데려온 것이다. 저 밖에는 너를 찢어 죽이려는 늑대들이 득실거린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이 남봉꾼 왕의 침소뿐이다. 서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암군이 실은 누구보다 명징하게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오나 전하, 어찌하여 저를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위험을 자처하십니까? 만일 제가 역적의 딸임이 밝혀지면 전하께서도 무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침상 위에 깔린 비단 이불을 집어들어 추위에 떨고 있는 서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누이 동생을 대하듯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위험이라. 내 이미 벼랑 끝에 선 지 오래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죄 없는 충신들을 죽이고 이 나라를 병들게 한 저들이다. 내 너를 통해 그리고 이 장부를 통해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은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허니, 오늘 밤은 나를 믿어라.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방 안에서 너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나조차도 내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서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산이 막아주는 듯한 든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오나 전하, 날이 밝으면 저는 다시 끌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은을 입었다 한들 저들이 제 신분을 캐내려 들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극을 해야 한다. 아주 지독하고 뻔뻔한 연극을. 이사는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눈을 찡긋거리더니 다시 큰 목소리로 밖에서 들으라는 듯 외쳤습니다. 오호라. 이 살결이 참으로 곱구나. 내 오늘 밤 너를 부서지도록 안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서은에게 눈짓을 하며 침상을 가리켰습니다. 자, 소리를 내거라. 비명을 지르든 교태를 부리든 저들이 우리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왕의 여인이라는 족쇄를 차고 저들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은은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사내와 한방에 있는 것도 처음이거니와 거짓 교성을 질러야 한다니.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런 것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럼 내가 돕지. 이사는 짓궂게 웃으며 침상 옆에 놓인 베개를 집어들고는 그것을 바닥에 내리치며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척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 같았지만 그 필사적인 몸짓 속에는 서은을 지키려는 비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한낱 궁녀를 살리기 위해 체면도 버리고 저리애를 쓰다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뭉클한 무엇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연민이기도 했고 감사함이기도 했으며 알 수 없는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서. 저들이 의심하지 않게. 이산이 입모양으로 재촉하자 서은은 눈을 질끈 감고는 작게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 그러자 이산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훅 불어서 껐습니다.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자 시각이 차단된 만큼 서로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사는 어둠 속에서 서은과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피곤할 테니 눈을 붙이거라. 나는 밤새 너를 지킬 테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왕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은은 비단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늑대 굴에서 벗어나 호랑이 굴로 들어왔지만 그 호랑이는 그녀를 잡아먹는 대신 곁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왕의 여자라는 족쇄, 그것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면서 동시에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서은은 난생 처음으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궁궐은 밤새 있었던 기이한 소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여색을 밝히던 임금이 친박 라인 따위를 침전에 들여
밤새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궁녀들과 내관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갔지요. 서은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상궁들의 손에 이끌려 목욕재개를 하고 승은을 입은 나인이 입는 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친방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당의와 옥비녀로 치장한 모습은 영락없는 귀부인이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거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마께서는 전하의 성운을 입으셨으나 아직 첩지가 내려지지 않았으니 살얼음판을 걷듯 하셔야지요. 나이 지긋한 제조 상궁이 서은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 씌워진 승은 상궁이라는 허울은 그녀를 살려준 동아줄인 동시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녀가 내뱉는 숨소리조차 정치적인 해석을 낳게 될 터였습니다. 서은이 처소로 향하기 위해 대전 앞을 나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청객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좌의정 조관웅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서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간밤에 전하를 모시느라 노고가 많았겠구만. 내 미천한 신분에서 일양용의 여자가 된 소감이 어떠한가? 조관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숨겨진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간밤에 이산이 당부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들은 내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물어뜯을 것이다. 차라리 무지하고 욕심 많은 여인인 척하거라. 서은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짐짓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일개 궁인의 안부를 다 물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기다리시니 길을 비켜주시지요. 서은이 그를 지나치려 하자 조관웅이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교묘하게 길을 다시 막았습니다. 그는 서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하단 말이야. 자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내가 아주 오래전 아꼈던 벗의 여식과 무척이나 닮았어. 홍문관 대제학 그 고집불통 늙은이의 딸년 말일세. 서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관직명을 듣는 순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표정이 일그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산의 노력도 아버지의 복수도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은은 일부러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대감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천한 것들이 모여 사는 저작거리 출신으로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귀한 양반댁 교수와 닮았다니 듣기 좋은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호, 글은 읽을 줄 아는가? 조관웅은 갑자기 품에서 작은 서책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난해한 한시가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서은은 그 시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서 배웠던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멍한 눈으로 글자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군요. 친방에서 바느질만 하던 제가 저런 지렁이 같은 글자를 어찌 알겠습니까? 혹 전하께 드릴 연서라도 대신 써달라 하시는 겁니까? 서은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조관웅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양반의 핏줄이라면 무릇 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있기 마련인데 서은의 태도는 너무나도 천박하고 당당했습니다. 조관웅은 서책을 탁 덮으며 서은에게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내년이 5년 전 사라진 그 계집이 맞다면
내 손에 죽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하의 총에? 그게 며칠이나 갈 것 같은가? 실증을 잘 내시는 분이니 머지않아 너를 헌신짝처럼 버리실 게다. 그때가 되면 널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로 살리는 것조차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서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던 그때 저만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허! 내 비단옷을 입혀놓은 인형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늙은이와 노닥거리고 있었느냐. 이산이었습니다. 그는 내관들을 대거 이끌고 요란 법석을 떨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갓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헐렁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한량이었습니다. 이산은 서은의 곁으로 와서 그녀의 어깨를 보란듯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관웅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좌의정,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내 갓 꺾은 꽃이 시들까봐 바람도 조심스레 부는데 대감의 그 칙칙한 수염 냄새를 풍기며 아이를 겁주다니요. 조관웅은 즉시 허리를 굽혔으나 그 표정에는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하, 오해가 있으십니다. 소신은 그저 승은을 입은 궁인의 출신이 불분명하여 혹시라도 전하의 옥체에 해가 될까 염려되어 몇 마디 물었을 뿐이옵니다. 출신? 하하. 대감도 참 딱하십니다. 여인을 품는데 출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맘만 좋으면 그만인 것을. 이산의 천박한 언사에 주변 내관들과 상궁들이 민망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은 역시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이산이 자신을 감싸 쥔 손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명예를 바닥에 내팽개치면서까지 서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 아이에게 푹 빠져 있으니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이 아이를 불러내거나 겁박하는 자는 내 즐거움을 방해한 죄로 다스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산의 목소리가 순간 서늘해졌다가 다시 장난스러운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가자꾸나. 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아주 많다. 저런 늙은이와 말 섞을 시간에 내게 교태라도 한 번 더 부리는 것이 이득일 테니. 이산은 서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보란듯이 조관웅을 지나쳤습니다. 서은은 이산의 품에 안긴 채 조관웅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도망자 신세가 아니며 왕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두 사람이 멀어지자 홀로 남은 조관웅은 쥐고 있던 서책을 우지끈 구겨버렸습니다. 맘만 좋으면 그만이라. 과연 그럴까? 전연의 눈빛은 결코 천한 것의 눈빛이 아니다. 내금이장. 당장 전연의 뒷조사를 샅샅이 다시 하라. 5년 전 관비 기록부터 쥐 잡듯이 뒤져서라도 꼬투리를 찾아내란 말이다. 조관웅의 고함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한편 조관웅의 시야에서 벗어나 인적 드문 후원에 이르자 이산은 서은을 감싸고 있던 팔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을 지우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은을 살폈습니다. 괜찮느냐? 그 늙은이가 해코지는 하지 않았느냐? 이산의 물음에 서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이산의 얼굴은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자신을 지켰을 뿐 아니라 아침부터 저리 광대 노릇을 자처하며 자신을 구해준 사내. 서은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감수하십니까? 왕의 채통을 버리시면서까지 서은의 물음에 이산은 씁쓸하게 웃으며 후원 연못의 잔잔한 수면을 응시했습니다. 채통이라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왕에게 채통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나는 5년 전 너희 가문을 지키지 못했다. 그 빚을 갚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묘한 열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치는 것이 싫구나. 이유는 묻지 말거라. 나도 아직 그 이유를 찾는 중이니. 서은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깊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서은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자 이산이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을 떼어주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부채감을 넘어선 운명적인 이끌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멀리서 내관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편전에서 전하를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나라 사신, 그들은 조관웅과 결탁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서은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소에 꼼짝 말고 있거라. 내 반드시 돌아올 테니. 이산이 급히 발길을 돌리자 서은은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위험한 궁궐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음을. 그것은 복수 때문만이 아니라 저 외로운 왕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편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거만하게 상석에 앉아 조선의 왕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훑어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좌의정 조관웅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연신 사신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지요. 사신은 탁자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선 국왕께서는 어찌 이리 결단이 늦으십니까? 황제 폐하께 진상할 은자와 인삼의 양을 늘리는 것은 대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도리가 아니오.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 수탈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판국에 곡물의 양을 배로 늘리라니. 이산의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쥐고 있는 술잔이 바스러질 듯 떨렸으나 그는 짐짓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비틀거렸습니다. 어허, 사신께서는 성격도 급하십니다. 우리 조선의 술맛이 이리 좋은데 골치 아픈 숫자는 나중에 따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산이 횡설수설하며 딴청을 피우자 조관웅이 싸늘한 눈빛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취하셨나 봅니다. 이는 양국의 우호를 위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서 옥새를 찍어 윤허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신께서도 기분 좋게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조관웅은 교묘하게 왕을 압박했습니다. 이산은 흐릿한 눈으로 조관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늙은 여우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의 곳간을 외세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조관웅은 사신을 모욕했다는 구실로 왕의 자질을 문제 삼을 것이고 수락하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소, 좋소. 내 기분이다. 옥새를 가져오라. 이산은 호기롭게 외치며 몸을 일으키다 발이 꼬인 척하며 요란하게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가 들고 있던 술병이 허공을 날아 사신이 내밀었던 두루마리 위로 콸콸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검붉은 술이 종이를 적시고 먹물을 번지게 만들어 문서는 순식간에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종이를 옷소매로 벅벅 문지르며 오히려 문서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신은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혔고
조관웅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게 무슨 망발이십니까? 미안하오 미안해. 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실수를 하였소. 어허, 이를 어쩐다. 다시 작성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구먼. 사신께서는 여독도 풀 겸 며칠 더 머물다 가시는 게 어떻겠소? 이사는 천천히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신은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조관웅은 이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하, 오늘의 실수는 뼈아픈 대가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조관웅이 횡하니 사라지자 텅 빈 편전에 홀로 남은 이사는 그제야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바닥을 짚은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벌었으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유일한 안식처가 있는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서은은 촛불 아래서 아버지의 유품인 비단 주머니를 샅샅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매화 자수였으나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무의미한 것을 남길 분이 아니었습니다. 은하, 매화는 추위 속에 피어나기에 향기가 깊은 법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거라.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을 되뇌던 서은의 시선이 자수 뒷면에 매듭에 머물렀습니다. 불규칙하게 엉켜있는 실매듭들. 문득 그녀는 서가에 꽂혀있던 낡은 시집 한 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두보의 시집이었습니다.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가에서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매듭의 개수와 위치, 그것은 시집의 페이지와 글자 순서를 가리키는 암호였습니다. 하나씩 글자를 조합해 나가던 서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명, 은, 오만.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관웅이 명나라 사신과 결탁하여 은 5만 양을 빼돌린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증거가 숨겨진 비밀 장소까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안색은 잿빛이었고 골룡포는 술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기보다는 비를 맞은 강아지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사는 서은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문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왔느냐,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구나. 이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은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젖은 골룡포를 벗겨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왕의 어깨는 생각보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서은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손을 닦아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또 바보 노릇을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했으니까. 내가 바보가 되어야 백성들이 굶지 않으니. 이사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헌데 나는 점점 지쳐가는구나. 저들은 거대한 산 같고 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 같아. 처음으로 내보이는 왕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은은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방금 해독한 종이를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바위를 깰 수는 없어도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 그 바위를 쪼개버릴 씨앗은 있습니다. 이산이 의아한 눈빛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난 듯 그의 표정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조관웅이 빼돌린 은자 내역이 아니냐? 내가 이것을 찾아낸 것이냐? 아버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전하께 드리는 제 진심이기도 합니다. 서은의 단단한 목소리에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꽉 쥐고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와락 서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나를 살렸고 조선을 살렸다. 이산의 품은 뜨거웠고 그의 심장 소리는 강렬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서은은 잠시 놀라 몸을 굳혔으나
이내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그의 넓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전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지요. 그래,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저들의 목줄을 쥘 칼자루를 얻었으니. 이사는 서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로운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은아, 내 너에게 약속하마. 이 일이 끝나면 다시는 너를 숨죽여 살게 하지 않겠다고. 내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고 내 옆자리에서 가장 환하게 웃게 해주겠다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혀 들어갔습니다. 바깥의 어둠은 여전히 짙었으나 촛불 하나가 밝혀진 방 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왕과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지이자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대전 밖 어둠 속에서는 불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관웅의 신복인 내금위장 한명수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흐흐,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역적의 딸과 왕이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겠어. 한명수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운명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진 축시, 좌의정 조관웅의 사랑채에는 살기를 띤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금위장 한명수의 보고를 받은 조관웅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늘한 분노와 섬뜩한 희열이 동시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없는 한량이 밤새도록 술을 퍼마신 게 아니라 그 계집과 머리를 맞대고 작당을 모의하고 있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 창호지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은 남녀의 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게다가 전하의 목소리, 결코 취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명수의 말에 조관웅은 낮게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10년 넘게 바보 천치 흉내를 내며 내 눈과 귀를 가리다니. 이산, 그 어린 놈이 제법 발톱을 숨길 줄 아는 범이었어. 조관웅은 찻잔을 꽉 쥐어 박살냈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을 적셨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허나 놈은 실수했다. 발톱을 너무 일찍 드러냈어. 역적의 딸을 숨겨준 것도 모자라 그년과 결탁하여 조정을 능멸하려 했다. 이는 왕이라 해도 목을 내놓아야 할 대역죄다. 내일 아침 조회 모든 신료가 보는 앞에서 그년의 정체를 밝히고 왕을 폐위시킬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조관웅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내금위장은 지금 당장 병력을 풀어 대전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날이 밝는 대로 들이닥칠 테니. 그때 대전 밖 어둠 속에서는 불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전 침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이사는 창가에 서서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횃불이 궁궐 담장을 에워싸고 있었고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셈이었습니다. 늦었구나.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이산이 나직이 읊조리며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은아, 내금위 군사들이 대전을 포위했다. 날이 밝으면 조관웅이 들이닥쳐 내 신분을 문제 삼을 것이다. 그리 되면 이 장부도 무용지물이 된다. 역적의 딸이 조작한 문서라 우기면 그만이니까. 서은은 창백해진 얼굴로 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는 벽장 깊숙한 곳을 열어 검은색 무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덮고 있던 돗자리를 걷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한 작은 비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지금 이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사헌부 대사헌은 강직한 인물이다. 그에게 이 장부를 전하고 날이 밝기 전에 금군을 움직여 조관웅을 영모죄로 포박해야 한다. 이사는 서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내가 없는 동안 너는 홀로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들이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해. 만약 내가 늦는다면 너는 놈들에게 변을 당할 것이다. 이사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사지에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사내의 비통함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위험하지만 이곳에 남는 것보다는 아니옵니다. 서은이 단호하게 이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이산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발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사라지신 것을 알면 저들은 즉시 추격조를 보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 전하께서 아직 침전해 계신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안 된다. 내가 미끼가 되겠다는 말이냐? 조관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다. 내 정체가 탄로 나는 순간 놈은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 할 것이다. 이산이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서은은 오히려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저를 믿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전하를 믿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그러니 저를 걱정하여 대사를 그르치지 마소서. 서은은 이산의 옷깃을 여며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왕의 여인이라는 족쇄,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차겠습니다. 그 족쇄가 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사는 서은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겠다는 숭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것은 그녀의 용기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만 제발 무사해야 한다. 이사는 서은을 와락 끌어안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입맞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함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조선의 왕이시자 제 유일한 지압이시니까요. 서은의 마지막 말을 뒤로하고 이사는 검은 복면을 쓴 채 비밀 통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덜컹 하고 바닥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서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서은은 이산이 남기고 간 골룡포를 침상 위에 둥글게 말아 사람 형상처럼 만들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단정히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빗어넘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죄인의 딸이 아니라 왕을 지키는 방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기상하실 시간이옵니다. 좌의정 대감과 신료들이 문후를 여쭙고자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내관의 목소리였으나 그 뒤에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내뿜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대답이 없자 문 밖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하, 기척이 없으십니다. 혹 변고라도 생기신 것은 아닌지 조관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고라니, 당장 문을 열어라. 왕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다. 하오나 대감, 함부로 침전을 비켜라.
내 직접 확인할 것이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부서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찬 새벽 바람과 함께 조관웅과 한명수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방이 아니었습니다. 침상 앞 촛불 하나를 켜둔 채 꼿꼿하게 앉아있는 서은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 무례하십니까? 전하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감히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침소를 범하다니요. 이것이 좌의정께서 말하는 신하의 도리입니까? 서은의 당당한 호통에 조관웅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침상 위에 누워있는 형체를 힐끔 보고는 다시 서은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요망한 계집이 제법이구나. 전하께서 주무신다고. 내 눈에는 전하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다. 조관웅은 천천히 뒷짐을 진 채 서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부자리를 걷어보아라. 그 안에 누워있는 것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인지 아니면 내년이 꾸며낸 허수아비인지 확인해야겠다. 서은은 침상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시면 제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대감의 역심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왕의 승은을 입은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서은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고 있었고 이사는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추는 팽팽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 하나로 내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참으로 가상하고도 어리석은 충심이로구나. 조관웅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신호와 동시에 내금위장 한명수가 거친 손길로 서은을 밀쳐냈습니다. 비명지를 새도 없이 바닥으로 나뒹군 서은이 고통에 신음하는 사이 한명수는 거침없이 침상으로 다가가 이불을 확 걷어치웠습니다. 한명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예상대로 침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둥글게 말린 골룡포만이 덩그러니 놓여 왕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지요.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조관웅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으하하! 보아라! 왕이 사라졌다. 야밤에 침전을 비우고 도주했으니 이는 필시 스스로 찔리는 것이 있어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 내금위장은 듣거라. 왕이 역적의 딸과 결탁하여 궁을 비우고 사라졌으니 즉시 비상령을 선포하고 놈을 잡아라. 누가 도망쳤다는 말이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조관웅의 말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열려진 문 밖에서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장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서슬 퍼런 칼을 차고 붉은 갑주를 입은 금군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고 그 옆에는 조선 최고의 감찰기관인 사헌부의 대사원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 이산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어둠 속을 달렸던 검은 무복 위에 급히 붉은 골룡포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옷자락 끝은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태양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하. 조관웅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한명수 또한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사는 천천히 아주 위협적으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쿵, 쿵 하고 울릴 때마다 조관웅 일파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은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관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쪽 무릎을 꿇고 서은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습니다. 멍든 그녀의 팔목을 확인한 이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느냐? 서은은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자신의 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돌아왔으니. 이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관웅을 마주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만인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서늘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좌의정은 답하라. 내가 잠시 내 탕고를 점검하러 간 사이 감히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침전을 습격하여 내 여인을 겁박했더냐? 조관웅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전하께서 침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급보를 듣고 혹 변고가 생기신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걱정이라. 내 침소에 칼을 들이미는 것이 내 놈식의 충정이란 말이냐. 이산의 호령에 조관웅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여우는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오나 전하. 법도에 따르면 왕은 한시도 호의 없이 침전을 비울 수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천한 계집이 전하의 행방을 숨겼으니 이는 필시 불순한 의도는 내 놈에게 있겠지. 이사는 옆에 서 있던 대사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대사원은 품속에서 서운이 해독해냈던 그 족자와 이산이 밤새 사원부로 달려가 찾아낸 조관웅의 비밀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좌의정 조관웅. 내 놈이 명나라 사신과 결탁하여 은자 5만 양을 빼돌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5년 전 홍문관 대제학을 영모로 몰아죽인 증좌가 여기 있다. 대사원의 우렁찬 목소리에 조관웅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역적의 딸년이 꾸며낸 거짓부렁이란 말입니다. 조관웅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산이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작? 내 놈이 5년 전 대제학을 죽일 때 썼던 방식대로 말이냐? 허나 유감스럽게도 이 장부에는 내 놈의 인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구나. 그리고 내 놈이 은자를 숨겨둔 창고는 이미 금군이 포위하여 압수하였다. 이산의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조관웅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올린 권력의 탑이 바보인 줄만 알았던 왕과 죽은 줄 알았던 신하의 딸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금 의장 한명수. 이산이 병력같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왕을 지키는 칼이어야 하거늘 권력의 개가 되어 주인을 물려하였으니 그 죄가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금군은 듣거라. 당장 저 역적들을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내 친히 국문을 열어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억울하옵니다. 한명수가 칼을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으나 금군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조관웅은 갓이 벗겨지고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이산과 서운을 향해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산, 내 이놈. 내가 감히 내가 만든 왕좌에서 나를 끌어내리다니.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살아서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조관웅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지고 소란스러웠던 침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살기가 거치자 긴장이 풀린 서운의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이사는 재빨리 팔을 뻗어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서은아. 서은은 이산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하, 해내셨군요. 정말로 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낸 것이다. 내가 버텨주지 않았다면 나는 돌아올 곳이 없었을 테니. 이사는 서운을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사는 떨고 있는 서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족쇄도 위협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너는 죄인의 딸도 숨어 사는 그림자도 아니다. 이사는 서운을 안아 침상에 앉히고는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옥비녀를 주워 정성스레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너는 오늘 이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자 내 심장을 구한 유일한 여인이다. 그러니 고개를 들거라. 이제부터 내가 볼 것은 어두운 바닥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갈 환한 세상뿐이다. 서은은 고개를 들어 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 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이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쓴 광대도 무력한 소년도 아닌 진정한 군주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은의 입가에 옅지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밤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의 첫 꽃봉오리 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기에 그 어떤 가시밭길도 꽃길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궁궐의 후원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조관웅과 한명수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이 의금부로 압송된 후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으나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개혁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산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는 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슬 퍼런 어명으로 조관웅 일파의 죄상을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하고 그들에게 사약을 내려 법의 준엄함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낮에는 어수룩했으나 밤에는 그림자처럼 악을 심판한 왕의 무용담을 칭송하며 그를 도깨비 왕이라 부르며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은의 아버지가 썼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날이 왔습니다. 대전 앞들에 모인 만조백관 앞에서 이사는 직접 교지를 내려 홍문관 대제학의 관직을 복원하고 청백리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죄인의 딸이라는 멍에를 쓰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서은이 당당한 명문가의 여식으로 세상 앞에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는 화려한 연회 대신 서은이 머무는 처소를 조용히 찾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누마루에 앉아있던 서은은 이산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승은 상궁의 화려한 당의가 아닌 정갈한 평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핀 매화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어찌 이리 홀로 오셨습니까? 서은이 예를 갖추려 하자 이사는 손을 저어 그녀를 제지하고는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으나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게 줄 것이 있어 왔다. 내관을 시켜보낼 수도 있었으나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었느냐. 이사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상자 하나를 꺼내 서은의 앞에 놓았습니다. 서은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옥으로 깎아 만든 한 쌍의 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녀의 신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면천 문서와 궁을 나갈 수 있는 출궁 허가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은은 놀란 눈으로 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귀한 물건이 아닙니까? 이제 너는 자유다.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도 벗겨졌고 너를 위협하던 자들도 사라졌다. 그러니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이 답답한 궁궐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 좋다. 나는 너를 올가매던 모든 끈을 끊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것이 그 약속의 이행이다. 이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찻잔을 쥔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음을 서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로 그녀를 묶어두는 대신 그녀에게 온전한 선택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소유하려 하기보다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려는 이산만의 서툴지만 깊은 배려였습니다. 서은은 물끄러미 출궁 허가증과 옷가락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궁 밖으로 나가면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출궁 허가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서은은 그 종이를 촛불에 가져다 대어 태워버렸습니다. 화르륵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종이는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서은아, 전하께서는 제게 자유를 주셨으나 제가 원하는 자유는 궁 밖이 아니라 전하의 곁에 있습니다. 서은은 비단 상자 속의 옷가락질을 꺼내어 하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고 남은 하나를 이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저를 구해주신 그 손을 평생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백성들의 어버이로서 고단한 길을 가실 때 제가 그 그림자가 되어 땀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이자 제가 스스로 채우는 기꺼운 족쇄입니다. 서은의 고백에 이산의 얼굴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은이 건넨 가락지를 받아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투박한 사내의 손과 고운 여인의 손이 옷가락지를 매개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너를 왕비의 자리에 앉혀 천하를 호령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심장의 주인으로 평생토록 귀하게 모실 것이다. 이 나라 조선이 다하는 날까지 너는 나의 유일한 연인이다. 이산은 서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거짓과 연기는 사라지고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남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산은 서은을 아는 채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별이 보이느냐? 옛사람들은 저 별을 별아라고 불렀다지. 별처럼 높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더구나. 허나 내게 별아는 바로 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를 비춰준 유일한 빛이니 말이다. 전하, 이제부터 우리의 밤은 저 별처럼 맑고 고요할 것이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도 숨을 죽일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서 사랑하며 살자꾸나. 궁궐의 높은 담장은 여전히 그들을 가두고 있었으나 이제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